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시즌2부터 제 짝꿍이 되어주신 최영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M본부부터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오, KBS 강성원 KBS 지부장님. 브라보. 네, 저는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네,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너무 엮여가지고 오늘 오마이TV에서 정말 거창한 인터뷰까지. 주제로 네. 무슨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목부터가 오윤혜가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아유. 나는 뉴스도 안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는데? 아니 무려 45분 동안 인터뷰를 오. 진행했어요. 제가 매번 한 질문 요정으로 네. 활약하다 보니까 그냥 질문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저한테 답변을. 분량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는 무척 즐겁긴 했으나 주제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TV에 네. 업로드 돼 있으니까 많이 좀 네. 봐주시고 여러분들 언론아싸에서 언론인들이 뭉치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요거를 알리고 싶어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언론아싸 홍보를 잘해주신. 홍보를 설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진짜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잖아요. 그 시민이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큼티 우리 큼티 분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황 토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M본부 이호찬 지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징합니다, 징해. 왜요? 뭐 때문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항보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항고. 이게 지금 방통위가 MBC의 이제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엄청나게 무리한 시도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권태성 이사장을 해임을 시켰더니 법원에서 이 해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동관 방통위가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또 재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김기중 이사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이동관 방통위가 해임시켰는데 거기는 이제 권태성 이사장이 집행정지 난 다음인데도 네. 이사장보다 이사의 그 혐의가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해임을 이동관 위원장이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나왔어요. 네. 그것만 해도 3개예요. 3개. 거기에 이동관 방통위가 임명한 그 권태선 이사장의 보궐이사로 들어온 김성근 거기도 임명이 효력정지 됐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4개 지금 법원에서 방통위 행위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걸 또 대법까지 가겠다고 자기 못 받은. 이게 사실 이게 가처분이잖아요. 이게 본안 네. 다투는 게 아니라 가처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신속성, 그쵸.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네.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확정됐다라는 그걸 안 주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원에서 한 4군데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10군데가 가처분에 돼도 그분이 인정 안 할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대형 로펌 써갖고 또 소송하고 이러면서. 그걸 국민 세금으로요? 그렇죠. 오. 자기 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용산 보라고 하는 일 아닐까 싶어요. 저 열심히 내가 하고 이만큼 지독한 사람이다. 열심히 하고 라는 것을 있다. 어필하기 위함이죠. 좋습니다. MBC 근황 잘 들었고요. 자, KBS는 어떻습니까? KBS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전 그렇죠. 후보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제였죠. 그 박민 낙하산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온 의혹들이 많았지만 이게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뭐가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 기업에 이제 자문하고서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은 거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실하게 해명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상습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52차례 됐습니다. 52차례. 진짜 이게 상습 보면 때문에. 뭐 단순한 우리 그 범칙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보험 상태에서도 뭐 차량 운전하고 아이고.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법 행위는 다 저질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2차례. 그래요? 30년 기자 생활 있잖아요. 그래도 기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그래도 이 사회 질서라는 기본 질서를 좀 지키고 지켜야지. 되게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야 52차례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52차례면 범법 대단하네. 행위는 다 저질렀다. 여당에서는 30년 동안 50몇 차례라 해서 작은 것처럼 얘기하던데. 우리가 살면서 체납을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할 수 이제 있는 게 이런 개인적인 그 자질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 본인은 이제 문화일보 편집국장, 뭐 데스크업 주요 보직들을 이렇게 쭉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게이트키핑에 관문마다 있었고 때로는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도 했는데 문화일보도 사실상 그 오보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사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말이 가관이에요. 해명이. KBS의 오보와 문화일보 오보는 문화일보의 오보는 사회적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다. 뭐야. 많이 자학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일보 무시하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언론관이 이렇게 정립된 분인지 그 자체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병역 이제 비리도 있다고. 병역 비리 의혹도 사실 이제 해명이 명확하게 안 됐죠.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네. 현역 판정을 받으면서 아마 그 이제 병역 카드에는 부동시, 부동시로 받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 당시에 뭐 방위 또 방위에서 다시 이제 완전히 그 면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확하게 이렇게 그 진단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정문회가 좀 끝나버렸죠. 그럼 이 주진우 라이브도 뭐 없앨 듯이 막 약간 그런 그래요? 뉘앙스를 좀 그렇죠. 풍기던데. 그러니까 그 KBS는 무조건 편향됐다는 그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편향성을 가지고 와서 어떤 편향성을 재단할지 네. 저희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쭉 도배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그 길에 뭐라고요? 그 낙하산 아웃.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KBS 사장 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임명은? 청문회가 이제 끝이 났고 끝이 나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구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차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강행을 하면은 사실상 어. 이제 뭐 빠르면 이번 주 늦게라도 저기 취임을 할 수 있고 뭐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뭐 다음 주 초쯤에는 KBS 사실은 박민 후보자께서 이렇게 사장 후보로 나오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추위를 좀 꾸려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이제 꾸리는데 이제 거기서 복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작업이 있고 시민 평가들 작업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네. 이런 걸 거의 무력화하거나 패싱을 하고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뭐 자료도 제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쳐야 될 제도들이 지금 이 정권에 와서 많은 것들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고요. 저 후보자께서 이 월 500 고액 자문 이거의 소스가 그 어떤 일본 단체나 이런 기업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공공외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하는 외교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외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하는데 외국의 기자들을 초빙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해서 우리나라에 가깝게 만드는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외교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주리 언론 기자가 이제 그 일본의 민간의 어떠한 외교의 대상자 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고액 자문료, 사실 저는 고액이란 말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 생각 들어요. 여기서 자문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취재 좀 이제 해주세요. 국가 공영방송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국가나 이제 이러한 공적인 거에 대해서 유별날 정도의 우리나라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임명 과정 갖고 막 문제가 생길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김인철 사장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이제 법원에서 그냥 기각이 됐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근거로 막 삼아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자기들 결정이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시하면서 이렇게 계속 재항고하고 네. KBS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이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또 항변을 하는 약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약간 없는 느낌. 그 KBS 박민 후보는
지금 1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이미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편향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1년이 사실 계속 그 의혹과 의심과 뭐 지탄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그렇군요. 좋습니다. YTN은 지금 시민 주주운동 계속 와주라 잘 네.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와주라는 YTN 주주가 되어주라. 의 약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YTN 주주가 되어주라. YTN 도와주라도 됩니다. 네, 도와주라. YTN 주식 사주라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주라, 성과가 주라. 좀 있습니까? 다양하게 예. 네, 성과가. 성과요. 지금까지 1,200분 정도가 시민 주주가 되어 엄청나네요. 주셨고요. 목표가 이제 지분 1.5%를 가지는 건데 뭐 수치상으로는 한 1% 정도까지는 저희가 도달을 했고 네. 뭐 100% 기준에서요? 100% 기준에서 아, 기준에서 1%요? 네. 네, 성과가 미비하네요. 네.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금액으로 치면 수십억 원의 아, 대단하네요. 다시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와주라. 네. 아주 또 특별한 포스터까지 제작해가지고 준비됐다고 하는데 와주라 와줄래. 요즘 약간 MZ 감성이에요. 레트로 그렇죠. 느낌. 네, 네. 뭐 이렇게 이 기분 두 나빠하지 분들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이 두 분들도 와주라 주식을 시민주주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그렇죠. 거죠? 워낙에 셀럽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니까 네. 영향력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YTN 주주가 되어주시면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영화한다고 하니까 네. 또 주식을 사셔서 네. 주가 부양에도 네. 도움이 두 분 또 됐으면 경제적으로도 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시니까 뭐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예, 주주로 모신다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네요 저분들. 딱 봐도 그 느낌이 부티가 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더 말을 알릴, 섞기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지금. 더 알릴 이야기가 있을까요? YTN 와주라 이후로. 와주라, 예.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장소가 민원연이잖아요.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 여기 활동가님이 무려 100만 원어치 오. 주식을 오, 사셨다고. 진짜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보시면 네. 주식만 사주시면 안 되고요. 네. 이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주주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야 뭔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죠. 혼자서 사고 계시면 일반 주주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 그 저 QR 코드는 어디 가면 만나볼 수가 있죠? QR 코드는 더보기란에? 지금 저희 더보기란에 네, 링크 타고 가시면 QR 코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TV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심폐소생 가능합니까? 지금 TBS는 이제 시한부 50일 남았고요. 좀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서울시에서 6개월 그 시의회한테 저희 그 폐지 조례안 6개월 연기를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기대를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제 시의회에서는 저희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네, 왜 언론 플레이 하냐. 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그다음에 네, 여당,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들이 서로 TBS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다 너다를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네. 아, 국민의힘의 친윤계 시의원이랑 네.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서울시와. 그런 그 좀 약간 황당한 거의 뭐죠? 뭐 민주당이랑 싸우듯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대권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쪽이 나뉜 뭐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오,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진짜 희한하네. 희한한 광경이다. 그럼 오세훈 시장은 TBS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를 아마 선거 전까지는 방송 산하를 없애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아, 선거 어떤 네. 선거? 서울시장 선거? 총선이요. 총선, 네. 내년 총선 전에. 네. 아. 그래서 6개월을 연기를 시켜달라고 했으나 시의회는 불가. 그 자체가 이제 TBS를 정치적인 어떤 매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TBS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의회도 그렇고 보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까봐 또는 어떻게 이용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는 거 보면 이 매체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이 너무 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일은 그 서울시에서 한마디,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하는 한마디에 네. 저희 구성원들이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밝았다가 점심에는 또 우울하고
또 저녁에는 절망적이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적이고. 그럼 TBS 자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신 겁니까? 일단 지켜보는 거죠. 서로의 핑퐁 게임을 지켜보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나마 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나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새 조례안이 새 조례안?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폐지 조례안이 지금 1월 1일부터 내년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조례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조례안이 발의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조례안이 좀 더 폐지 조례안이 좀 더 연기되는 거. 근데 6개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이 기간이 길수록 왜냐면 그래야 저희가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어떻게 바꾸는 건데요? 조례안 이미 폐지는 통과가 됐고 폐지 조례안은 통과가 됐고 그게 발효되는 시간이 내년 1월 1일인데요. 새 조례안 이제 폐지는 된 거예요. 네. 다만 발효 시점이 이제 1월 내년인 1일? 네, 1월 1일인 거고 만약에 그 새 조례안을 내야지 가장 좋은 거죠. 베스트죠.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와 지금 서울시 의회 친윤계 사이에 뭔가 갈등처럼 외부에서는 약간 보여지는데 그게 계속 끝까지 그렇게 유지가 될지 막판에는 그렇죠. 그래 조금 타협점을 찾을지는 또 모를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200분 조금 넘게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가 시즌2 첫 방송에 무려 조회수가 55,000회 정도를 진짜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유튜브 조회수 5만이 넘으면 진짜 중박 정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 유재석 없잖아요. 그죠 교수님? 우리가 모여가지고 오인혜님 아니 됐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5만 이상을 잃었다. 이거는 진짜 고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힘내주셔가지고 네, 네. 다음 회차도 우리 길림 덕분이 아닐까. 아하. 바뀐 건 길림밖에 없거든요. 세트 바꿨어요. 네, 어깨에다가 지금 네. 부담을 잔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네. 근데 오늘 하이킥에서 네.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아니 했어요.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이제 안 통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와봤지 한 네. 1000분 넘게 오셨잖아요. 와서 들어보니까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마 차분하게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제방으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김건희님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티셔츠에 자사 스펠링 왜 뺐냐? 시즌 1처럼 가슴에 YMKT 이렇게 엠블럼처럼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분도 오윤혜님 덕이지라고 적으셨어요. 네, 김건희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아니신 걸로. 네, 아니신 걸로.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인 토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언론 탄압 못 참겠다 이동관을 탄핵해라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기린. 네, 저는 없는 사람은 책임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방송상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하고요. 지금 이런 언론 장악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제2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MBC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적폐 경영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방송장악의 배우였음을 명확히 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탄핵하라. 네, 시즌 1에 제 짝꿍이셨던 이진순 대표님 저렇게 추운 날 네. 발로 뛰면서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군. 우리 교수님 뭐 하셨습니까? 안 네. 보이던데. 방송 준비하느라 요즘 네. 너무 바빠요. 요즘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군요. 당황하셨잖아요. 왜요? 이진순 대표의 근황을 묻기로 했는데 지금 아니 왜안 우리 이진순 오잖아. 대표님은 지금 저렇게 딱 우리 두 눈에 열심히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외치고 계시죠. 질문을 제가 안 오지 않았을까 잘못 이해했나 싶었어요. 좋습니다. M님도 함께 가셔가지고 네. 외쳤는데 전날 분위기라든지 어떤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그 노동 시민사회 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뭐 사회단체 여러 단체들과 이제 언론 노조가 함께 회의를 해갖고 이제는 좀 이동관 탄핵, 그 다음에 방송 3법 처리 여기에 좀 시민사회가 좀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네. 이제 공동 행동 형식의 이제 좀 연대 기구를 좀 만들어서 좀 함께 싸워보자라고 네. 이제 결의를 하고 그날 이제 국회 앞에 가서 방송 3법 처리랑 이동관 탄핵 요 주제를 좀 외친 거죠. 근데 외쳤을 때 언론인들이 함께 했으면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 하지 않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아하. 왜냐면은 어쨌든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예. 나왔어요? 예. 메인에서는 정확히- 못 봤던 거. 메인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더 노력해 주시고. 자, K님, Y님은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을까요? 그날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는데 네. 대신에 네. 그 전에 저는 촛불 집회 가가지고 아, 중요한 발언을 어. 했습니다. 그 영상도 혹시 준비해 네, 오셨을까요? 영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 오실게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후쿠시마 핵 오염수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언론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YTN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민영화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YTN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광준 검사에게 5억 6천만 원 뇌물 줬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도 전문 채널 운영할 자격 없습니다. 저희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혹시 쏙쏙 들어오는. 저 때 그 공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팠어요. 혹시 YTN 야, 노조는 너무 멋있다. 본인 한 명이에요? 외롭게 혼자 싸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지금 집행부들이 수십만 이제 의원들이. 함께 있는 거죠? 예, 11명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같이 방송할 때는 우리 큼티 분들이 네. 되게 사랑스럽고 부드러운데 무대에만 올라가고 그러네요. 마이크를 딱 네. 잡으면은 투사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어쨌든 너무 수고하고 강렬했습니다.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언론화살 K님 왜 K님의 근황은 들을 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 드리는 아니 게 근데 도와드리는 날씨가 거예요? 돼요. 날씨가 안 좋아서 네. 제가 지금 열심히 기차 타고 부산이세요, 올라 집이? 상경줄이었죠. 아, 집이 부산이세요? 네. 부산에서 비행기가 비행기가 안 떴다고. 아, 뭐 기차도 있고 예, 뭐. 기차를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차도 연착되고 그렇더라고요. 자, 언론화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메인 주제인데 이분이 취임한 지 2달? 인수인계 기간인데 왜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탄핵 사유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네. 뭐 2달밖에 안 지났지만 청문회 기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명의 장관급들이 사실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많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들이 지금 내각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지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통과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즌 2 하듯이 사실은 언론 탄압 시즌 2를 이제 하러 나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들을 물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해명이 사실은 오히려 그걸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자녀 학폭 사건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2달 지나서 탄핵 사유도 그런 것과 사실은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탄핵 사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6가지요? 네. 네. 뭐 이렇게 대충 뭐 엮으면은 공영방송에 지금 광장 많은 앞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대표와 이사진의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하게 이것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절차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방통위가 이제 방송 질서와 이제 제도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옹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스스로 좀 어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뉴스타파와 같은 비판 언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짜뉴스 프레임을 걸면서 해서는 안 되는 언론에 대한 검열 같은 수준의 어떤 작업을 방통위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어진 임무 밖의 것들이 되게 또 많고요.
특히 또 이게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들도 있고 지금에 있던 어떤 문제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문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고 심화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즌 1에서 정말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애초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MB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거의 배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그 국정원 문건에서 국정원이 언론 탄압 관련한 시나리오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청와대에 보고 되는 뭐 홍보수석실 요청, 무슨 수석실 요청 이런 이제 문건들이 계속 나와도 그 전까지는 청와대에서 이게 누가 요청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눈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알지 못하는 문건이다. 근데 우리가 시즌1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문건 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돼 있는 게 실제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요청해서 만든 거다라고 그 문건 만든 국정원 직원들이 중앙지원 가서 진술한 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국정원 직원들도 이동관 당시 수석을 그 언론자원 시나리오의 어떤 배우로 다 진술을 한 건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이거를 그냥 눈치고 네. 자기가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애초 시작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그럼 자 시즌 2에 좀 뭐 마음을 가지면 새롭게 해서 정말로 이 그 미디어사롭게 그렇죠 사과를 뭐 하고 제대로 된 공정하게 좀. 정책을 하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첫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폴더 인사 90도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 폴더 인사. 향해. 방통위는 법의 방통위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권에 그냥 고개 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산당 기관지 얘기 꺼내면서 첫 출근하면서 그냥 언론계를 그냥 갈라치게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당초 자격이 없던 양반이 인수인계 기간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탄핵의 사유를 쌓았다는 게 참 뭐 대단한 거죠. 네, 탄핵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YTN 자 정신 차리시고 네.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죠? 정치권에서요. 네,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이동관 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제가 조금 네. 더 대충 조금 설명. 풀어드리면 네.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의총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국회에 아마 이제 그 타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완전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언제 뭐 시기를 네. 내린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총이 열리는 데서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당 내에 그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류는 아니고 네. 이게 단지 이제 시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정도지.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내일부터 무박 5일 그 천막 농성을 이제 들어갑니다. 5일 동안 그래서 잠 안 자고 예. 천막을 어디다 쳐요? 국회 앞에요. 국회 앞에. 예. 이동관 집 앞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을 저기 하니까. 소추할 때까지 아, 해달라고? 탄핵안 처리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하는. 함께 하십니까? 예, 제가 1순위로 아 돌아가면서요? 네, 첫날 KBS 기본이 정해져 있어요. 조는 네. 있는데 네. 예. 다음 날은 MBC 그 다음에 YTN. 근데 저희만 토요일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주말 야근 같은 거. 제일 중요한. 아 여기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아. 토요일. 네. 갑자기 억울한 느낌이 드네. 네. 완전 밤을 새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저는 밤을 새서 아 그래? 네. 무박 5일 천막에서 예. 좀 약간 자도 되는 거예요. 약간 조는 것까지 저희가 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론인들이 돌아가면서 무박 5일 농성을 네. 한다. 네. 민주당 야당을 향해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 국회에서 어쨌든 네. 여야가 이동관 탄핵 그다음에 방송 3법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5일 천막 농성을 하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중간에 가서 확인 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졸고 오십시오. 있으면은. 아유. 자, 언론노조가 이동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관련돼서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고발장을 직접 저기 썼습니까? 제출했거든요. 아니요, 네. 쓴 거는 변호사가 쓰셨고요. 제출. 예, 제출은 제가 그 같이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잘 9월입니다, 9월. 꽤 시간이 지금 제법 됐고요. 지난 올해 9월. 네, 올해 9월이요. 9월 15일. 네. 그 당시에 이제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제가 이 고발장 사본을 좀 이렇게 네. 아, CG로 나오군요. 네. 직권 남용 혐의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뉴스타파 이제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해당 언론사들에게 일종의 그 요구 사항들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그 보도의 경위, 그리고 팩트 체크의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냥 들으면 이게 그냥 글 같지만 검열이에요, 이게. 그렇게 쓰고 검열으로 읽는 거라고요, 이게. 네. 그 취재 과정이나 경위라든지 방식을 검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각 언론사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거고, 사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그 문학의 리스트, 블랙리스트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시해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저 본질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네.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언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하겠다는 거. 80년대 군부가 들어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지 않다 뿐이지 그냥 페이퍼가 와서 그거를 그냥 검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고 아마 이제 조금 아까 이호찬 본부장 말씀하신 그 시민 노동단체 그 확대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공소적 고발 건들을 지금 모아서 수집을 해서 네. 추가 고발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그 방송사들이 자료 요구할 때 이거 제어가 뭐 심사에 필요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한 10가지 문항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어가 심사 기준에 이렇게 무슨 보도의 경위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 추가해서 사실상의 사전 검열 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언론사의 어떤 보도 경위 자체를 정권이 다 파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체적으로 자정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걸 국가기관이 그 예를 들어 뉴스타파의 보도를 왜 인용했는지를 취재 경위를 하나하나 다 보겠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월권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 심은정님께서 현재 동접자 수가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주세요라고 하셨고 저희는 진짜 단 10분이 오셔도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239분 계신데 댓글 달기가 쑥스러우시면 언론아싸라고 한 번씩 써서 올려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김건희님께서 큼티도 서로 뭉치고 유튜브 송출 방송도 함께 어깨동무했으면 좋겠다. 천만 농성 하면은 KBS, MBC 뉴스에 혹시 보도가 됩니까? 언론인들의 청만 농성에 관련해서 보도 안 돼요? 이게 보면 네. 참 목이 왜요? 기자나 이 언론사들이 자사의 문제나 자기 언론의 문제를 자사 보도를 통해서 알리는 거를 꺼려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기가 좀 한 측면도 있고. 그러면 YTN에서 보도해 주시고 MBC에서 YTN 그렇죠. 천만 보도는 네. 하죠. 중요한 뉴스 가치가 보도는 있으면 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네. 회사 측에도 뭐 취재 좀 의뢰나 요청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 앞에 가면 천막농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저희 사안 말고도 맞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TBS 문제 있었을 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의 그 뭐지 아밤주에서 네. 저희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방심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진우 저희 자사의 방송 문제를 자사의 문제를 아. 다뤘는데 너무 많이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래요? 방심위에 제재 사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저희 이제 투쟁은 네. 사실 뭐 특정 언론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에 걸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사실 이동관 탄핵이 담고 있는 그 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좀 많이 와서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입니까 언론이? 맞습니다. 이동관 탄핵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온 언론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언론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많이 네.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언론사분들 만나면은 선후배님, 선배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되게 보면은 되게 가까운 관계 형성을 하고 계세요. 또 기자들 간의 어떤 라포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려울 네. 때 더 끈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 그러게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덜 끈끈해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언론인들 네. 혼나겠어요. 왜 그래요? 혼좀 솔직히 내주세요. 예능 쪽은 네. 예전에 금기시하던 뭐 KBS가 MBC를 언급한다거나 네. 그런 게 되게 금기시했다가 풀리는 건데 그쵸, 네. 이게 좀 보도 쪽에는 아직 그게 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동관 탄핵이나 뭐 방송법 처리할 때 그런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언론 노조가 되게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보도되는 경우들은 네, 종종 있어요. 네, 예. 많은 언론인 분들이 또 언론에서 듣고 계시니까 네네. 보도에 좀 힘써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T가 꼽은 이동관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뽑는 이동관의 탄핵 사유. KBS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렇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KBS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KBS 그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의 이사회가 벌였던 그 파행, 근데 그런 것들을 방통위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그 해태했다는 그 사유가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청문회를 거친 그 낙하산 박민 후보에 대해서 지난 10월 4일 이사회가 그 KBS는 사실상 이제 그 이사회가 모든 과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시민 참여단을 뭐 넣을지 말지, 후보 공모 기간은 뭐 일주일로 할지 10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규정이 되고 규범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9월 20일 버전이 하나 있고요. 이게 총괄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이제 규칙이 됐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따라서 그 특위를 꾸려요. 그 특위는 아주 세세한 것들이 담깁니다. 몇 날 며칠에 우리가 뽑는다. 그리고 만약에 뭐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몇 차례까지 투표를 진행을 한다. 같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두고서 10월 4일 정작 당일에 좀 해프닝이 일어나죠. 6대5 구조에 그 KBS 이사회가 1차 투표를 했더니 이제 2명으로 추려졌어요. 3명을 두고 2명 추려졌는데 이 2명이 넣고 그러면 다시 재투표하면 되잖아요. 네.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사장이라는 양반이 그 여권에 소위 말하는 여권에 일탈표가 생긴 것 같은 이사를 회유하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사장이 그냥 10월 4일 날 종료를 해버려요. 사실상 휴회이긴 했으나 원래 그날 뽑아야 되는 뽑았어야 건데 되는데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서 저희가 그 지금 경찰서에도 업무 방해 혐의로 네. 지금 고발 조치도 했고 지금 그 행정법원에도 이 가처분 절차도 지금 넣고 어제 아마 1차 심리도 열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위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정에서 만든 것. 근데 그 방통위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해태한 것. 이런 것도 지금 탄핵 사유에 중요한 이유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MBC는요? MBC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의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무더기로 해임시키고 네. 법원에 이제 반대되는 결정에도 그걸 이제 부인하면서 계속 해임을 강행했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권태성 이사장이랑 김기중 이사 관련해서 이제 재항고하겠다고 방통위가 낸 보도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MBC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방문진이 임명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들을 다 사유로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법원에서는 임명되기 전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방문진이 뭐 어떤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어떤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에선 나왔는데 자기들은 임명 전에 발생한 문제라도 방문진이 임명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논리를 그대로 하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동관 탄핵 사유 안 만들려고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다 처리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뿐더러 그거를 이제 임명 전이라고 쳐요. 그거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가 처음 임명되고 한 행위가 권태성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나서 그 대신에 보궐이사로 김성근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MBC의 지난 적폐 기간에 경영진 중에 한 명이었고 법인카드 5천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가 토해냈던 인물이에요. 거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권태성 이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해임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네. 김성근 이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MBC 방문진 이상 원래 9명인데 10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법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권태성 이사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해임이 집행 정지되는데 김기중까지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을 또 강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동안 사실상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가 어떨 때 10명이었다가 어떨 땐 또 8명이었다가 이러면서 사실상 업무 정지 상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방송문화진흥회의 어떤 업무 방해 이런 혐의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요. 좋습니다. YTN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짧죠? 한 줄로 요약 가능하시죠? 네. 아니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게 지금 앞서 설명해주신 KBS, MBC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이라는 그렇죠. 기관 자체가 그렇죠. 네. 설립 취지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 혼자서 마음대로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거기엔 5명,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5명의 방통위원이 있고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방통위원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왜 합의하라 그러냐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특히나 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이상인 방통위원 한 명하고 둘이서 다 이 일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전 이거 자체로 설립 취지 자체를 반한다. 그렇죠.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당연히 탄핵은 돼야 되고 YTN 입장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 YTN은 지금 민영화 거의 뭐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고 자본이 YTN을 산다고 해서 민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방통위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그 절차가 멈추게 되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TBS. 네, 일단 TBS가 교통방송입니까? 예? 아니요. 아니잖아요.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TBS가 교통방송에서 재단으로 전환될 때 지금 저희 방통위 허가사항 그러니까 재허가를 허가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안정적 지원이고요. 그 안정적 지원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가 약속을 해줬어요. 10년 정도 안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네. 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방통위가 저희가 재허가 조건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회에서 시의회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조례안 한 줄로 저희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정 시스템이 신뢰를 저버린 거거든요. 저희가 안정적 지원한 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방통위가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노조 8가지의 탄핵 사유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지만 저는 이것도 분명히 방통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네. 조금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할 때 네. 머리 부분이 있고 이제 몸통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공영방송에 머리 부분이 있으면은 몸통 부분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각종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외부 뭐 세력들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에서 사실은 공영방송을 공영성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방통위가 이쪽 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밟고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는 어떤 역할인가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다리는 없고요. 머리하고 오징어 몸통. 게임 정말.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고. 몰라요. 네. 저라고 저는 오징어 다리 10개 이거만 생각.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영화 너무 오징어 써주지 게임 못하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 오징어 게임은 봤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다리. 옛날 게임이죠. 어쨌든 방통위가 플레이어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플레이어로 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과 서로 당기게 하는 플레이어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 밖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심판자로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제가 바로 방심위의 독립성 침해. 어떤 부분에서 위법인지 길림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립성? 네, 뭐 잘 알려진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언론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방통위가 조금 훼손하는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방심위를 통해서 원래 방통 심의위원회는
언론사, 특히 이제 뉴스타파와 같은 비판 어떤 온라인 매체에 대한 심의권이 없어요. 심의할 수 있는 내용상. 이전에는 어떤 통신에 있어서 음란물이나 폭력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뉴스타파가 뭐 김만배 녹취록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바로 심의를 들어간 거예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어떠한 이 역할들을 이제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도 한 몇 번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인터넷 매체지만 사실 신문법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은 인터넷 매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매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심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통위는 더 나아가서 심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그 김만배 씨 보도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방심위의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 뭐 제재 조치 이런 걸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는 사실 독립기관인데 방통위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약간 권한을 넘어서서 방심위의 이런 권한을 넘어서는 이제 요구들을 한 하고 것들이 있다.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또 중요하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솔직히 방통위가 방송 제작 편성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특히 MBC, KBS, YTN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인용 보도한 그 경위서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저는 좀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동관 탄핵의 절차 좀 간략하게 알고 싶은데 우선 그 전에 11월 3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적은 없다. 민주당에서 6가지, 시민단체에서는 11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예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 상식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자 탄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얼토당토 않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탄핵 추진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여당의 반응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사실 좀 상식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 사퇴시키던지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탄핵 중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이제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탄핵이 통과되려고 하면 이제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이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예. 네. 그래서 여당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힘을 합치면 이제 탄핵안은 통과될 수 있는 통과되고. 상황이에요. 예.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탄핵은. 아 그래요? 네. 탄핵 같은 경우에 그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수님께서는 길님께서 네 중독에 탄핵 대해서.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강력한 언어잖아요. 중독이라는 말이. 당연히 프레임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나 이제 사실은 여당에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프레임 어휘를 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선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게 논리성이나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보수나 극우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평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중독이란 말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독이 아니냐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조차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너는 일 중독에 빠졌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일에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컨 잡을 가지고 쓰리 잡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라이드를 퇴근하고 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너 일 중독인 거, 너 좀 쉬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분의 삶을 중독적인 상황으로만큼 해야 될 수 있는 그 밖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환경이나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게 하는 단어들이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탄핵 중독이란 말은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는 계기로서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라디오 듣고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뭐 탄핵 중독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써야 되는 카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언론 상황 그리고 지금의 방통위가 전방위적으로 공영방송을 그 다음에 다른 인터넷 언론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단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지금 방통위 구조만큼 극단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5명이 정원인데 2명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고 해야 되나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7개월 넘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7개월이나 넘게끔. 그건 정말 직무유기예요. 그게 뭐 법제처에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유권 해석 봤는데 7개월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방통위 지금 뭐 탄핵하면 방통위 업무가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당이 정부에 대해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 자체가 방통위의 업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7개월 동안 임명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이 그 어떤 야당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했다고 네, 들었는데 어제 사퇴했죠. 네, 야당에게 또 이동환 탄핵에 대해서 명분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7개월이나 임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전 처음 알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만약에 뭐 아셔야 되는데. 임명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하든지 그러면 네. 자기가 떳떳하게 최민희 전 의원은 방통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업무 자체가 멈춰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5명 인적 구성을 갖췄다면 방통위의 업무 자체가 완전 멈추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명의 상태에서는 이동관 씨가 나가도 네 명이서 의사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자승자박이네요. 만약에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네, 본인이 빠져서 이걸 멈추게 된다면은 그렇죠. 3명만 있을 때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1명 빠졌는데 유지하는 거 보면서 좀 진짜 와 막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네. 위원장이 빠지면 이 추천의 권한으로서 여야 2대2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통위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게 뭔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통위의 위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그냥 명령을 하달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데 방통위가 그냥 약간 거수기 역할, 행동대장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 자체가. 정부의 올곧은 기조입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망쳐버리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탄핵은 국회 재석위원회 과반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소추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이동관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탄핵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탄핵을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멈추게 되고요. 네. 그러면 직무가 방통 언제까지 멈추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까지 아, 직무가 헌법. 멈추게 되는데 네. 보통 이게 수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참고로 최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당했는데 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탄핵 당했어요? 탄핵 수출을 헌재에서 했죠. 이제 네. 그거를 기각했죠. 아, 네, 국회에서는 결과는 가결을 나왔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죠. 네. 아, 수출을 했죠. 오, 좋군요. 그동안 직무 정지가 된다고 보면 네. 지금 저희가 탄핵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3, 4개월이니까 아마 그럼 총선 보통 최대 네. 180일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도록 결정을 돼 있거든요. 내리겠습니다. 네. 한 임무 정지 6개월까지. 되면은 우리 방송가에선 각각 MK 큼티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가장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Y. 아까 좀 설명하셨지만 그렇죠. 네. YTN이 그 이상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상민. 네. 아유, 오, 좋은 지적. 날카로우십니다. 네. 네, 좀 지켜보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아, 네.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맞죠? 네, 맞습니다. 150일 걸렸어요, 현재에서. 아, 네. 나오는데. YTN에는 이제 이동관 씨의 탄핵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민영화 절차를 멈출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YTN 지분을 산다고 했는데 네. 돈만 낸다고 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에서 그 변경 승인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라져버리면 방통위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례를 적용해 보면 150일 걸린다고 생각을 해 보면 뭐 총선까지는 YTN 민영화 절차가 멈출 수 있는. 멈출 수 있다. 좋습니다. T에서는 TB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의회에서 매각, 뭐 해산 이런 얘기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방통위가 이제 직무를 멈추면 그런 것들도 다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TBS도 예. 멈춘다. 네, 멈춘다. M은요?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즉시 항고하고 또 재항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방송문화진흥에서 2명 이사를 해임시키려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사들을 해임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방통위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동관이 없어지면 한 명이어서는 해임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방문진 이사들의 어떤 해임 절차 이런 게 약간 또 중단된다. 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네, 멈춘다. 중단이죠. 예. 자, KBS가 제일 궁금합니다. KBS가 지금 좀 저희도 사실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제 연말 ETV 이제 재허가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멈춰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 탄핵의 사유가 맞닿아있다고 생각해요. 탄핵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이 무도하게 벌어지는 이 폭력적으로 벌어지는 언론판 전반에 대한 이 탄압에 대해서 그 시계를 일단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실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가장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네.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언론 탄압의 이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 이후 이제 벌일 행위들도 사실 무시무시한 행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BC 공공연하게 이제 국회 나가서 뭐 발언하면서 뭐 MBC나 KBS의 보도 이런 걸 갖고 이후 올해 제어가에서 뭔가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 계속 여기서 이제 철야 농성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이동관 탄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관 탄핵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로도 가능합니다. 와인님, 어떤 네. 거죠? 네, 와주라 시민주주 운동하고 좀 비슷한데 맞추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 운동을 언론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언론노조에서 이거. 그럼 전화해봐야 돼요. 네. 100만은 싹 가능 아니었습니까? 이 100만 이렇게 좀 이게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게 너무 높게. 이게 헌재에서 이 심판이 받아들여야 진행이 돼. 되면 그 기간이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계속 쭉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저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로 네. 접속을 하면 제가 해봤는데 와주라보다 쉽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발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영방송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이제 약간의 뭔가 반성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비치면서 네. 뭐 국민의 말은 늘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이미 뭐 이동관 탄핵에 대한 지지 여론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명 운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이동관 방통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네.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지금 바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 그리고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길님 시즌 1에 비해서 네. 2에서는 그래도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긴 해요. 마음이 좀 많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덕분에. 네. 아 그래요? 네. 편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웃음기가 너무 사라지셨어요. 멘트를 너무 진지하게 교수님처럼 강의하듯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코멘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잘리기 위해서. 좀 제대로 해드려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좀 더 편하게. 네. 격려를 많이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좀 더
편하게 웃으시면서 네, 네. 너무 강의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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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길님과 우리 큰티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죠. 지금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200분 넘게 정말 인내심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1시간 제가 진행하면서도 나 참 기특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226분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고 복 받으실 계십니다. 겁니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댓글도 있고 좀 서명하고 왔습니다. 언론아싸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각자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부터 해주시죠. 이게 또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네. 아니 저는 잠깐 네. 지금 순간 네. 우리 언론아싸이 저희 카드 보면서 네. 야 심폐소생 작전이 이게 부제가 달려 있었네요. 네. 뭐냐면 그걸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시즌2예요, 시즌2. 아니 지금 10회째인데 아니 근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네. 너무 지금 약간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네. 한 게 지금 그만큼 이 언론 환경이 시계를 멈춰야 하는 순간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얘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즌 2 두 번째 시간에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진짜 심폐소생이 필요한 맞습니다.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가 무박 5일 천연농성 빈대 조심하시고 빈대. 요즘 빈대가 서울에 출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빈대까지 뭐 물리면 근데 어떻게 조심해야 억울하니까. 돼? 추위든 네. 뭐 밤이든 뭐 이게 가리지 밝히든 않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저 공영방송 심폐소생을 위해서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우리 M님도 그럼 뭐 오늘 이동관 탄핵만 이야기했는데 내일부터 본회의에서 이제 방송산법 또 이제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네. 경영진을 뽑을 때 이사진을 훨씬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네. 그리고 어떤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장 선임을 할 때 그런 되게 중요한 법도 함께 지금 올라가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케이정님 서명 완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심은정님 감사드리고요. 자, Y님은 뭐 하십니까? 웃음을 달라. 와주라 욕을 하지 말고 당신이 웃음을 달라라고 지금 댓글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녹록지 않죠? 네. 웃음의 쉽지 길이? 않네요. 쉽지 네, 않죠.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계속 야단만 맞는. 근데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뭐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심판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나 네. 그 가장 맨 앞에 이동관 씨가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티님. 네, 저희 시즌 1, 2까지 합해서 지금 총 10회 언론아싸를 했는데요.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는 게 이동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동관 얘기할 때 되게 재미도 없고. 사람들은 네, 잘 그래서 모르는구나. 이동관을 언론아싸에서 얘기 안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만나요 언론아싸 공영 언론 살려요 언론아싸 지키자 공영 언론 아싸 언론 아싸. 아싸 언론 아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줄평 준비했었는데.